최근 일본 기시다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공격 징후가 보일 때 미사일 거점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 즉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개헌의 긍정적인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 공명당이 개헌에 부정적인데 이번에 총선에서 41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 급부상한 일본 유신에는 적기지 능력 보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이 공명당 대신 일본 유신에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자민당 모테기 간사장은 일본 유신의 노부이키 간사장과 만나 개헌 추진에 협력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도쿄의 외교 전문가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는 일본의 선제 공격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장차 실질적인 군비 증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평화헌법 개정보다 훨씬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방어의 목적으로 적기지 공격이라는 말을 썼지만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국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다고 반발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서도 사과하기는커녕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에 국내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은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각종 전쟁 법규 조작으로 헌법 구조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전수방위 원칙에 도전하는 끊임없는 무력 증강으로 자위대를 세계적인 무력으로 팽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어 일본이 이제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선제 공격 능력까지 갖추는 경우 그것은 전제국가의 변신, 다시 말해 세계를 이어온 재침 준비를 마무리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매체는 지금 일본이 하는 것은 대륙 침략 전쟁에 합법적인 명분을 마련하고 전수방위를 초월해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려는 위험천만한 책동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궁극지 일본이 노리는 첫째 가는 재침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며 과거의 살육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식민지 팔초 통치를 근대화에 대한 공헌으로 참여하면서 사죄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이 오늘날 그 피비린내 나는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아베가 이루지 못한 남북 일본인 문제를 자신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북한에게서 경멸스러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화를 하자며 유화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무조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으라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드러웠던 한국에게서 일본을 향한 갑작스러운 강경 발언이 나와 일본 내에서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제론 반성과 사죄의 기조를 일본이 지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최근 일본 NHK가 한국 대선 여당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일본에 혹독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과거사와 경제사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일본 보수 세력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가들에게 사죄했던 독일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우익들의 강경한 발언이 늘 문제가 되어왔지만 한국의 차기 대선 주자의 더욱 강경한 발언을 두고 일본 언론들은 NHK의 표현처럼 혹독하다는 표현을 쓰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선 여당 후보가 회견, 일본이 먼저 사죄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징용경 문제 해결에 앞서 일본 측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대 일간지로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 신문은 이 후보가 과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엿보였다. 최근에는 수출 규제에 의한 경제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우리는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여당 대선 후보의 말을 전하면서 그가 일본의 보수 우익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최근 228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19 지원과 반도체 산업 투자 목적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일 미군 분담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국채 발행은 추경 대부분이 부채를 충당할 것임을 의미한다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일본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외치면서 대만 TSMC에 공장을 짓고 4천억 엔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공장에서는 22나노 미세 공정이 활용된다고 해서 삼성이나 TSMC가 5나노로 시스템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기에 너무나도 뒤처진 기술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10년 전 세대라며 이런 공장을 유치하고 거액을 투자하는데 의문을 가지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이미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역전을 당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완패했습니다. 결국 대만을 끌어들여 한국에 견제하고 무너진 반도체 산업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그 실체는 이렇게 형편없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똥벌을 차고 있는 사이 한국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첨단 무기 등을 만들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에서 발간한 60년 보고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 일본을 앞서고 2021년 프랑스를 제치고 2022년 영국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캐나다도 제친다며 2026년을 넘어서면 우리가 G3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남북한 경제협력이 유럽 대륙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한국에 초여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지막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자국외산 확진자가 기적처럼 줄어들고 한국은 최대치로 급증하자 한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하고 한국의 K-방역이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일본 전문가들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일본의 확진자 감소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사용하는 진단키트가 최근 유행하는 델타 변이를 검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델타 변이가 100%에 가깝고 일본도 우리보다 더 빨리 델타 변이가 절대 우세종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검출 부위로 선택한 PCR 진단키트가 있을 경우 델타 변이를 검출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경고 메시지를 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군데 이상 검출을 해야 하는데 3군데 이상 검출하는 진단키트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검사 대비 확진율이 이전에는 20에서 25%였는데 최근에는 0점대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검사를 자부담으로 하고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돼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기도 쉽지 않지만 만약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TV 아사히 계열 ANN의 이노우에 야스시 서울지국장은 한국에서 사상 최대 감염자가 나온다며 무섭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한 국내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영명이라는 말이 스쳐가네. 외놈이나 떼놈이나. 이상 쓸멍이었습니다.